제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채널에 하루에 5명 이상의 구독자가 증가하고 하루에 50명 이상의 시청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소박한 희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미국 직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해보고 싶으신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미국의 직장 문화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가요? 47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가 강력한 이민 억제 정책을 추진하는데 무슨 미국 이민, 미국 회사 취업이라는 헛소리를 하냐고요? 미국 이민이나 미국 회사 취업이 한 달, 2달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하는 기간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여러 해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범위를 좀 더 넓게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은 전 세계 수십 개의 나라로부터 이민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입니다. 수년 전에 한국에서 새로운 가수를 등용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에 살고 있는 교민 2세나 외국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 2세 참가자의 영어 발음을 문제 삼았습니다. 똑바로 정확하게 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말을 듣고 비웃음과 함께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인 가수를 선출하는 컨테스트 프로그램인데 노래 실력으로 평가를 해야지 웬 영어 발음 탓을 하는가 하고 말이지요. 물론 영어 발음이 정확할수록 영어권의 잠재적인 팬층에 어필을 하겠지요. 하지만 가수 선출 콘테스트에서의 이러한 지적은 한마디로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심사위원이 그 미국 교민 2세 참가자에게 영어 발음이 다소 서툴러도 상관없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영어 발음 제대로 하지 못한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노래하라고 다독였습니다. 제가 미국에 20년 가까이 살면서 더군다나 우버 드라이버를 수년 동안 직업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매우 많은 인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백인, 흑인, 황색인종, 유럽인들, 모래나라 출신의 코 크고 털 많은 사람들, 일본인, 한국인, 동남아 사람들 등등등. 그들 모두는 그들만의 나라별로 그들만의 언어에 따른 각각의 억양이 존재합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구강구조가 거의 틀이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백인들 속에서도 살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영어 발음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느 주에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주의 특징적인 발음이나 억양이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흑인들은 미국에 뿌리 내린 지 가장 오래된 인종이지만 그들만의 억양이나 슬랭이 존재합니다. 흑인들 중에서도 출신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영어 발음에 다소 차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중국인들은 영어 발음이 굴러가는 듯하고 일본인들이나 한국인들은 약간 부드럽게 들리고 인도나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 국가 사람들은 억양이 약간 세면서 이응 발음이 매우 강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한국의 각 지방마다 사투리가 있는데 이들이 중고등학교 때 서울로 전학을 가거나 직장이나 결혼 등으로 서울로 이사가서 살게 되었을 때 서울말을 배우면서 사용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발음이나 억양의 차이가 있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거나 청소년기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거나 또는 유학은 온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는 소위 정통 영어 발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다못해 미국에서 태어난 어린 자녀의 경우도 집안에서 부모가 사용하는 영어나 또는 억양의 영향으로 미세하나마 그들 나라의 특징적인 발음이 나타납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직장 문화도 형성됩니다. 그런데도 나름대로 직장 사회가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직장 사회에 우리 한국인들이 취업을 하고 조직 생활을 부드럽게 잘 해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민 사회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한국인 회사는 오너가 지랄 맞고 가짠다고 어쩌고 하면서 불평하는 예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대기업 내에서 미국 현지 교민이나 한국인 직원들을 혹독하게 부려먹는다는 이야기가 저의 과거의 이민생활 수년 동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실력을 갖춘 교민들은 한국계 기업에 특히 대기업에 취업하지 않는다고도 들립니다. 작은 기업이나 개인사업체에서도 비슷한 동포무시 케이스가 적지 않게 많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회사는 어떨까요? 미국으로의 유학이나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미국의 직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직장 역시 아무리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한국의 직장처럼 조직을 위해 희생하고 모든 일을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직원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인종별로 미국 노동시장의 참여 정도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조사한 내용입니다. 인종별로는 백인이 노동력의 77%를 차지했습니다. 흑인과 아시아인은 각각 13%와 7%를 차지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과 알래스카 원주민은 노동력의 1%를 차지했고 하와이 원주민과 기타 태평양 섬 주민은 약 0.5%를 차지했습니다. 2개 이상의 인종에 속하는 사람들은 노동력의 2%를 차지했습니다. 노동력에 참여한 아시아인 중 가장 큰 그룹은 아시아 인도인으로 전체 아시아인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중국인이 22%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필리핀인 15%, 베트남인 10%, 한국인 7%, 일본인 5%입니다. 의외로 인도인들의 미국 노동시장 진출이 대단하고 또 의외로 일본인들의 미국 노동시장 진출이 적은 듯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8%는 기타 아시아인으로 분류되었는데 여기에는 파키스탄인, 캄보디아인, 몽족 등 위에 나열되지 않은 아시아 그룹에 속한 개인과 2개 이상의 아시아 그룹에 속한 개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동양인들, 특히 한국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항상 새로운 프로젝트를 마다하지 않고 자발적인 마음으로 성실하게 프로젝트를 감당하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게 작용한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 상명하복식 문화에 아직까지는 좀 더 익숙해져 있으며 자신의 의견보다는 직장 문화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한국 직장의 경영진들은 직원들이 좀 더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불평하는 것보다는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을 선호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직원들만이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한국 직장인들은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장시간 직장 생활을 한 후 미국 직장을 구한 사람들의 경우 미국 직장 내에서 자신이 남들보다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불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을 하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외부로 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경우 미국 직장 내에서 일을 적게 할 경우 오히려 다른 직장 동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생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러한 마음가짐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국 사람들이 미국 직장에 취직할 경우 기대치를 초과하면서 직장 내에서 소중한 직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일만 할 줄 알았지 정작 자신들이 직장 내에서 진짜 챙겨야 할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고 진급에 있어서도 일을 덜한 것처럼 느껴지는 백인들이나 타인종에게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곰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챙기는 셈인 것이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미국 직장인들의 경우 본인들이 일을 더한다고 생각할 경우 봉급을 올려받거나 일을 줄여줄 것을 당연하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똑똑한 백인이나 미국의 조직 문화에 잘 적응된 사람들은 언제 아니오라고 말해야 하는지 또는 자신이 초과 근무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계산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별로 일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생존에 있어서는 탁월한 수완을 발휘해 진급에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곤 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모습은 그들이 살아온 전통적인 생존 방법의 일부분일 것입니다. 물론 모든 백인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또는 한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일과 삶의 균형을 잡는 동시에 일과 관련된 생산성까지 높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나름대로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면서 또 다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을 경우 회사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직원이라는 사실을 회사의 경영진에게 어필할 수 있으며 진급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확률 또한 높아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한국에서 일하는 방식대로 무조건 까라면 깐다라는 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미국에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자신에게 불리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 직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일만 하는 직원들은 생존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진급하는 데에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회적인 지위 상승은 관심이 없고 당장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인종 또는 사람들이 이 경우에 속할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업무를 위한 회의석상에서 항상 메모를 하고 팀을 위해 커피를 준비하거나 회의실을 예약하고 복사본을 만들어 팀을 위해 봉사를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직원들의 업무까지 도와줄 경우 미국 직장 내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직원은 팀을 위한 존재감으로서의 자리매김은 확실하게 할 수 있어도 경력 성장에는 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경험을 이곳에 첨부하자면 눈치가 있어야 합니다. 동료들의 업무 스타일에 적당히 맞추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켜 나가야 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모르고 제 생각대로만 했다가 저의 주변에 직장 친구도 직장 동료도 없는 곤욕을 치렀습니다. 한국에서 직장 초년생은 그렇게 해야 생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완전 호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직장 내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며 또 그런 사람이 리더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줄 때와 도움을 받을 때를 잘 구분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직장에서 일 잘하는 사람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이나 다른 모든 나라가 비슷하겠지만 미국에서 열심히 일해 상사에게 인정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프로젝트를 제 시간 안에 완수하면 더 많은 프로젝트가 그 프로젝트를 완수한 사람에게 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 너무 많은 프로젝트가 주어져 마감일 전에 완수해야 하는 부담 지수가 올라가고 일의 능률과 효율이 떨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 사람들의 경우 단호히 아니오를 외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상사한테 설명하면서 양해를 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양해를 구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단호하거나 무례한 언행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면 미국 직장의 대부분의 상사들은 그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물론 일을 하는 사람의 업무 성과와 능력에 따라 상사의 반응은 현저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 성과가 저조한 직원들의 의견은 상사한테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상사에게 잘 이야기하려면 영어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아예 포기해버리는 한국 사람들 또한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어를 잘하면 좋겠지만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종이에라도 자세히 적은 다음 일정한 시간을 두고 연습하고 자신감이 생긴 후 상사에게 차분하게 말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문장을 만들어 편지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스피치 영어 실력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사였기에 무난하게 소통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까봐 지레 겁먹고 아예 시도하지 않는 한국 사람들도 있겠죠. 지레 겁먹는 것보다는 일단 상사와 부딪혀 본 다음 상사의 말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상사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 달라거나 천천히 얘기해 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면 대부분의 상사들은 그렇게 해줍니다. 영어 듣기가 서툴러도 상대방의 스피치 속도가 느리고 발음을 조금만 더 정확하게 해주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영어는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소통하는 방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되면 커다란 문제 없이 미국에서의 직장 생활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면 영어 듣기와 스피치 실력이 급속도로 향상될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발음에 너무 신경을 써서 대화 자체를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만이 아니라 언어라는 것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전달하려고 할 때 잘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인도 사람들은 발음이 이상하더라도 자신들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때는 거리낌 없이 과감하게 실행한다고 합니다. 인도인이자 구글의 CEO인 순다르 피차이 역시 미국 의회에 나와 미국식 발음이 아닌 된 발음을 하면서도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직장에서 일하고자 할 때 영어라는 언어로 인하여 지나치게 스트레스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설사 실패하더라도 일단은 도전하세요. 일단은 부딪혀보세요. 제 경우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국 직장 생활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하신 여러분께서 만족하시는 영상을 만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영양가 있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을 부탁 올립니다.